보험 사기 수사 사례 분석 중에 고의 입증에 대한 실패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첫 번째, 고의 사고 조사 실패 사례, 두 번째, 쟁점 및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범죄는 사회성을 반영하고 굉장히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험 범죄 조사는 인지, 조사, 분석, 입증을 거쳐 편취의 고의를 입증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에 나오는 그림은 현재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발생하는 사고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접촉 강도도 미약하고 여기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을 정도의 사고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실패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고는 A 등 동네 선후배로 모여진 공범자 50명이 렌터카나 공유차를 임차하여 차량에 3명에서 5명씩 탑승한 후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데,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방향지시 등을 켜는 것까지도 이 사람들은 보험범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약 2년여 동안 30여 회에 걸쳐 보험금 3억 원을 편취한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조사 과정을 보면 동일한 수법,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보하고 취합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되고, 혐의자 A 등 공범자 모집 과정 및 이익금 배분 관계도 확인을 했습니다. 단순 가담자 일부에 대해서 고의를 인정받아 수사 의뢰는 했지만 주범격과 일부에 대해서는 고의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않은 채 수사 의뢰가 됐었습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블랙박스가 있든 없든 동일한 수법,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해서 전부 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는 보완 수사 요구를 했는데, 보완 수사 요구 내용을 보면 고의 부인자에 대해서 시인을 받아라, 또한 고의 사고는 피해 과장, 특히 피해 과장 중에서 대물적 피해 과장이 아닌 대인적 피해 과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라, 사고에서 동일한 수법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증거로서 삼을 수 없는 블랙박스가 없는 건은 제외를 해라 라고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보완수사 요구는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고의를 입증하는 방법과 2020년도 이후에 고의를 입증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단순히 고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서 재수사를 하는 경찰관에 의해서 대부분 축소 송치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실패 사유를 보면 첫 번째, 블랙박스 영상과 분석 자료에 너무 의존을 한다. 블랙박스 분석 자료에 대해 검찰에서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분석을 국가수나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을 했다고 해서 100%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또한 민간업체에서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증거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만 너무 믿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허위사고나 위장사고나 고의사고에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런 분석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해당 차량 운전자나 탑승자로부터 고의에 대한 시인을 꼭 받아야 되는데, 영상상으로 분석해서 고의사고로 보여진다고 해서 시인을 받지 않을 경우 대부분 재수사 요구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또한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블랙박스 외에도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함께 제출해야 고의사고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이 미비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두 번째, 고의에 대한 인증과 입증에 대해서만 주력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고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고의는 법정에 가서 혐의자들이 이런 부인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내 차가 망가지고 내가 다칠 수 있는데 내가 왜 고의로 사고를 내냐라고 변명을 했을 때
고의는 거의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즉 대인적 피해 과장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단순히 고의에 대해서만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고의의 의미를 보면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 1997년 9월 30일 선고 97다의 24276 판결을 보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며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런 사고를 내므로 해서 상대방이 다치고 사고가 난다는 그런 고의도 역시 여기에서 고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고의에 대한 판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법원 1999년 11월 12일 선고 99도 4141 판결인데 여기에서 보면 사고의 횟수, 빈도 이런 게 있고 그런데 99년도 판례는 이미 시대가 2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현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99년도 판례를 가지고 고의를 입증하려면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99년도 판례를 가지고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어느 정도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 증상 발현 없이 장기간 입원 치료, 또 보험의 가입 시기, 보험 내용, 가입 횟수, 이 두 번째는 정황적 증거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이걸 직접적으로 증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사고 전후의 언동, 치료 경위와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고 전후의 언동은 2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현재에서 증거로서 활용하고 고의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사 자료가 됩니다. 나머지 사고 발생 경위라든가 피해 정도는 지금 와서 고의를 입증하는데 사실상 쓸모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조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의 사고를 말하는데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도로의 상태, 가령 도로가 정체 상태인지 서행 상태인지, 그 다음에 내 차량의 주행 속도, 또 그리고 상대방이 접촉을 피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사고의 전후 언동, 이 언동이라는 것은 결국 피해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사고 이후에 운전자뿐만 아니고 탑승자들이 모두 내려서 사고 조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리지도 않고 운전석 창문만 내리고 사고 접수를 요구를 했는지 그런 걸 말을 합니다. 또한 가해 차량 운전자의 판단까지를 기재하면 이런 것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사고 전후의 언동에 해당되는 건데 고의 사고를 조사하면서 이런 사고 전후의 언동에 대해서 조사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현재에서 법원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 사고로 추정되는 건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이런 도로의 상태나 주행 속도, 접촉을 피하려는 노력 여부, 사고 전후의 언동, 가해 차량 운전자의 주관적 판단을 기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접촉을 피하려는 노력 여부는 클렉션을 울렸는지, 그러니까 피해 차량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작동하였는지, 또 접촉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보고 있는데 현재 고의 사고에 대해서 지배하고 있는 판결은 2019년도 9월 3일 날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발표한 판결문이 현재 고의를 입증하는 가장 좋은 판결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고의는 틀림없이 피해 과장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의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변명을 가지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고의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의도 면책이고 피해 과장 부분에 대해서도 면책이기 때문에 고의는 빠져나갈 수 있어도 피해 과장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의 사고는 틀림없이 피해 과장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고의 사고 조사할 때
고의만 보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인 피해 과장을 경찰관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조사자가 이렇게 세트로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피해 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진료기록부, 진료 상세 내역, 방사선 판독지 등이 있습니다.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역량도 구비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고의사고를 조사하면서 지양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2년 이내의 사고만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보험조사원이 7년 전의 사고건까지 전부 다 일람표에 집어넣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이 넘어가는 건 중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거나 그랬을 때는 아무리 사고 수법과 장소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사고 전후의 언동, 상대방의 언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로 각 보험사에서 피해자 진행 사항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보상 직원들이 귀찮다고 하더라도 피해자하고 면담하는 과정, 전화 통화하는 과정을 그대로 기재해 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법원의 태도는 이렇게 보상 직원이 기재해 놓는 피해자 진행 사항을 100% 증거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만큼 보험조사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사해야 할 순서를 확인해야 된다. 가령 차량에 운전자, 조수석 탑승자, 뒷좌석 탑승자가 있다고 할 때는 보통 대인 1과 대인 2는 주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인 4, 대인 5부터 조사를 하는 게 더 쉽게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고의를 입증할 SNS 및 영상 등 증거 확보.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SNS는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대개에 따라서 보험조사원들이 이걸 캡처해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동의해서 올려놓는 이런 SNS 자료는 이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자료가 외부나 제3자한테 빠져나갈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범죄 입증에 대한 자료로만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고 전반에 걸친 문제점 확보. 사고가 발생하면 견인차의 허위 청구부터 시작해서 정비공장의 허위 청구, 렌터카의 허위 청구,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 이런 게 있고, 그런 사고에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보상 직원들과 같이 확보를 해서 기재를 해 놔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히 대인 피해 과장 입증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대물 직원일 경우는 대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대인 직원 같은 경우는 대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데, 조사원들은 대인 대물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치료비 청구 명세서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인 피해 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 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료 기록을 받게 된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지만,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은 진료 기록 열람 동의를 받으면 해당자의 병원 기록 일체를 다 받을 수 있으므로 대인 피해 과장 입증을 위해서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분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급보험금의 정확한 기재. 간혹가다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추후에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험금 관계는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가령 가해 차량 운전자나 탑승자, 피해자와 통화를 했을 경우 녹음을 하거나 해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같이 제출을 하면 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지양해야 될 사항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만이 수사기관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지양할 사항을 지양하지 않고 수사 의뢰를 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서 기일이 늦춰지고 수사가 지연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발생한 조사한 조사 내용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므로 꼭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5번째, 사고 전반에 걸친 문제점은 현장 출동 일지, 피해자 진행사항, 사고 조사자 의견을 말하는데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필히 관심을 가지고 기재를 해야 됩니다. 현장 출동자에 의해서 자기가 느꼈던 이상한 점을 기재하게 해야 되고, 피해자 진행사항은 상대방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합의의 과정에 개입을 한다든지 보험금을 요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자기가 요구한 대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놓으면 추후에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외에도 협박이나 공갈로 의뢰할 수 있을 만큼 피해자 진행사항은 꼼꼼하게 기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배당받은 최초의 사고조사 보상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상대방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보상 직원으로서 느낀 점을 꼼꼼히 기재해 놓으면 보험범죄 조사의 입증에 한결 더 쉽게 될 것입니다.